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 사건에 대해서 재판관 전원 일치 기각 결정 내렸습니다. 네, 현재 이 같은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영향을 줄지도 관심인데요. 네.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곧 2시가 될 텐데 윤 대통령 측이 기자회견을 지금 한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의 기자회견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네, 우선 얘기를 들어보면 그동안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 주장해왔던 이 국회 연이은 탄핵이 국정 마비로 이어져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배경이 됐다 이런 내용을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야기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앞서 언급 주신 것처럼 오늘 지금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기각이 있었고 이 검사 3인에 대해서도 이제 탄핵 기각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였다. 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일정 부분 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국회 측에 줄 탄핵의 문제점을 제시하는 그런 입장 표명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결국 법원 행정처장,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의 지금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서는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있었고 예. 바로 석방지휘서를 보내서 구속이 이제 풀어질 수 있도록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7일의 기간 내이기 때문에 즉시 항고를 해야 된다는 취지의 이 발언이 법원 행정처장이라는 지위에서 매우 부적절했다. 이런 부분을 좀 강력한 어조로서 비판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앞서 기자 연결을 통해서도 하나하나 짚어왔습니다만 헌법재판소가 오늘 두 건의 탄핵 사건에 대해서 전원일치 기각 결정 내린 배경을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먼저 이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 사건에 대해서 전원일치 기각 결정을 내린 배경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전원일치, 그러니까 8인 모두 동일한 이제 입장으로 기각 결정이 예. 내렸습니다. 이 기각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즉시 감사원장의 업무가 복귀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이 최재해 검사원장이 받았던 그 탄핵 사유는 이제 간략히 보자면 감사원의 독립을 해했다는 측면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특히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서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특정한 한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감사를 진행했다는 의혹 그렇죠. 이런 부분으로 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원일치 기각을 받으면서 이와 같은 혐의점에 대해서 법률에 대한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다. 감사원의 독립을 저해할 정도의 위반 사항이라던가 특히 전현희에 대한 표적감사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국정감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정도의 것이지 감사원장의 지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의 위법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예, 파면에 이를 정도로 위법한 상황이 발견되진 않았다고 했는데 재판관 3인의 별개 의견도 있었잖아요. 법을 어긴 점은 있었다. 그런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진 않았다. 그럼 여기서 위법성은 어떤 걸 본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별개의 의견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이 별개의 의견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결론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 일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경우에 별개의 의견을 낸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지점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했느냐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최재해 감사원장이 감사원의 훈령을 개정을 함으로써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 청구권을 준 부분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독립적인 어떤 감사원의 운영을 저해한 측면이 있었다. 이런 취지로서 이제 탄핵 사유로서 거론이 되었는데 지금 별개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 3인은 이와 관련해서 감사원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일부 위법 사항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다만 그 위법의 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탄핵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은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예. 그렇다면 결국 이 탄핵이나 파면 결정에 있어서의 핵심은 일부 위법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이것은 다른 방식으로서 제재나 아니면 어떤 저항이 가능하다면은 탄핵까지는 할 것이 아니다라는 그 일관된 논지를 갖고 있거든요. 일부 위법 사항이 있어도 탄핵 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 사항은 아니다라는 점에서 결국 탄핵은 기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그 뉴스 머리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즉시 업무에 복귀하면서 했던 발언도 들어봤는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포함한 검사 3인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이 나왔잖아요. 이에 따라서
3명 모두 즉시 직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개 의견 따로 없었던 겁니까? 그렇죠.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일부 지금 문제 세고 있는 이 지점부터 먼저 살펴를 보자면요. 네네네. 어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다. 특히 제3의 장소에서 수사를 진행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편의를 봐준 것이고 어떤 공정의 의무, 검사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어떤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된다는 취지로서 탄핵 소추가 됐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3인 모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 판단을 받았거든요. 예. 다만 이 과정에서 수사 적절성에 다소 의문이 있다는 점은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민들에게 어떤 의문점이 남는다거나 수사 과정이 어떤 투명하게 공개될 측면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 수사가 지금 적절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지 모든 혐의점에 대해서 공정하게 심판이 이루어졌는지 일부 의문이 가는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검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재량권 행위 내의 범위로서 재량 남용이 있었다라고 담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법 사항이 있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라는 취지를 좀 밝혔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수사의 적절성에는 의문을 남기는 그런 발언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수사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결과가 나온 이 감사원장 탄핵 심판 그리고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가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일괄 선고가 내려졌네요. 같은 날에. 그렇습니다. 이제 접수된 시점은 다르지만 사실상 비슷한 기간에 접수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오늘 이제 선고가 있었는데 이 선고를 예측한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떤 탄핵 사건의 중요도를 고려했을 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먼저 있고 감사원장이나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청구 선고가 더 뒤로 갈 것이라는 예측들도 있었는데 아마도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평의가 진행되면서 감사원장이나 이 검사 3인에 대한 평의 역시 함께 진행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오늘 결론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재판관 8인의 모두 일치된 의견으로서 결국 탄핵은 기각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예측해 보건대 결론이 더 수월하게 도달을 했고 재판관들이 의견이 합치된 그런 사안부터 먼저 선고를 하고 가기로 한 것으로 좀 판단을 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렇게 먼저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표결도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었고 결국 판결문을 쓰는 것이 굉장히 긴 시간을 포함이 되는 부분인데 판결문 선고에 있어서도 다수 의견이 이미 쉽게 도출이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속도를 내서 먼저 선고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보니까 저희 아까 이제 윤갑근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이었는데 이 감사원장 포함해서 탄핵 8건이 기각됐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조속히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현재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포함해서 뭐 이상민 전 장관도 그렇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통과된 다른 탄핵 사건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에 가늠자가 될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또 의견은 또 뭐 다른 것 같은데요. 어떤 입장이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앞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의 그 입장 발표를 보면은요. 일단 이렇게 탄핵 선고에 대해서 결정이 나고 있고 기각 의견으로 나오고 있는 이 시점을 보더라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목적의 정당성 부분이 인정되는 취지이다. 예.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었다는 점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한 이유로 들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사건들이 줄줄이 기각 결정이 나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게는 다소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유리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결론을 앞서 있었던 다른 탄핵 기각 결정 때문에 기각 사유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엄연히 다른 사건이거든요. 대상자도 다르고 그리고 탄핵의 사유가 전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감사원장 및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이 기각이 되었다고 해서 이 자체로서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기각 결정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다만 오늘 입장 발표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이렇게 줄 탄핵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이 이유 측면에서는
다소 조금은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 봅니다. 재판관들의 일부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법한 부분도 있었지만 탄핵의 사유까지는 아니었다라고 한 점 등을 비춰본다면 이 윤 대통령 측에서도 그러니까 어떤 뭐 비상겸의 어떤 방식이라든가 위법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탄핵 선고까지 갈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또 더 주장하면서 그 부분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죠? 그렇죠. 사실 탄핵, 그러니까 파면에 이른다고 한다면은 특히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고절했을 때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일부 위법 사항이 발생한다고 해서 다른 견제 장치를 통하지 않고 바로 국회에서 탄핵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금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할 경우에만 탄핵이 가능하다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결국 헌법재판소에서도 법률상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해서 파면에 이르러야 하는지 지금 이 부분을 놓고 평의를 진행하고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하지만 오늘 결정이 직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연결하기는 또 어려운 측면이 다분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헌재가 이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탄핵 사건 선고를 먼저 한 점을 봤을 때 이게 먼저 변론을 종결한 사건부터 선고를 내리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윤 대통령 선고보다 한덕수 총리의 선고가 먼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어떤 사건부터 먼저 선고를 할지는 재판관들의 재량에 달려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제 현재의 상황을 보자면은 사실상 이런 탄핵이 접수된 시점, 탄핵 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시점이 어찌 보자면 거의 유사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변론이 누가 먼저 종결하느냐는 사건의 어떤 복잡성이나 중요도 그리고 증인의 명수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달리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변론이 먼저 종결되었으니까 먼저 선고가 된다 이렇게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변론이 먼저 선고될 수 있는 건 그만큼 먼저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지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탄핵 심판의 선고 일자에 한 가지 변수로 꼽히고 있는 점이 한덕수 총리의 탄핵 소추 사유 가운데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공모했다 이런 점들이 함께 들어있는데 만약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먼저 있게 되고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관한 내용들이 해당 선고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다면 일정 부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을 예측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도 좀 감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중요성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탄핵 선고를 예측할 수 없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먼저 선고할 가능성도 충분히 점쳐지고 있거든요. 다만 지금 감사원장이라던가 검사 3인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한 측면을 본다면 예.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사건에 대해서 이미 변론이 종결된 것들은 평의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렇다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먼저 결론에 도달하는 순서대로 재판관들의 의견이 좀 최소화되어서 먼저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대로 그 순서대로 선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헌재가 이제 대통령 탄핵 선고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게 가장 먼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른 사건 선고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니까 이건 뭔가라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건들의 선고가 가늠제가 될 수 있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는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말씀하신 거죠? 맞습니다. 특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오늘 있었던 감사원장이나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는 어찌 보자면 접점이 있다고 보이긴 어렵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는 일부 공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헌법재판소에서 감안을 해서 예. 한덕수 총리 사건이 먼저 선고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결론이 미리 좀 예측 가능한 측면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선고 2일 전쯤에 날짜 공지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 깨고 직전 통보한다든가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사실 며칠 전까지 선고일을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만 관례적으로 보자면은 2, 3일 전에 선고 일자를 통보하고 있고요. 오늘 있었던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선고라던가 아니면 이전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이런 부분도 선고 일자를 보면 지금 이틀 정도 전에 사전에 통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재판정의 어떤 혼란도나 이 혼잡함
안전함 이런 부분들도 고려할 측면이 있을 것 같고 특히 무엇보다도 안전한 그런 관리 이런 측면에서 예. 즉시 바로 기습적으로 선고일을 통지하기보다는 이틀 정도는 준비 시간을 좀 줘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훨씬 더 힘을 얻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이번 주 내에 선고는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예측이 되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도 짚어볼게요. 예. 어제 이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검찰의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대검이 즉시항고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다시 밝히긴 했는데 이렇게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보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이 구속 취소 결정이 크게 두 가지 이유로서 이루어졌는데 그 첫 번째가 구속 기간을 계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시간 단위로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날짜로서 계산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공수처의 수사권 부분을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한 측면 이 두 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예. 이 중에서도 특히 법원행정처장은 구속기간의 계산 이 부분에 좀 의문점을 표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까지 관례상 그리고 실무상 이 구속기간의 산입을 계산을 할 때 날짜로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서 이 관련된 수사 자료가 법원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수사기관으로 돌아올 때까지를 날짜로서 계산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에서는 이것을 엄밀하게 해석을 해서 시간으로 계산한 예. 부분이 관례와 맞지 않다. 이 부분은 적어도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지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좀 문제 삼으면서 이 법원행정처장은 관례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대로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넘어가면 실무에 혼란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미 석방이 되었지만 여전히 즉시항고 기간 7일이라는 기간 내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즉시항고를 해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발언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항고 포기 입장을 바꿀 것인가 이 점이 좀 주목됐었는데 대검찰청이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대로 즉시항고 포기 입장의 변함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니까 3월 14일까지는 아직 즉시항고가 가능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명시적으로 뭐 즉시항고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것은 아닌 것이고 예. 결국 석방 지휘서를 보냄으로써 즉각적으로 석방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이렇게 석방 지휘서를 보내고 이후에 즉시항고를 한 사례도 있다라는 또 의견도 제시가 되었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즉시항고는 포기한 것이다. 이것은 본안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것이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검찰 측에서 즉시항고를 할 가능성은 없다고 지금 현재로서는 보여지고요. 예. 다만 실무상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점은 반드시 어떤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당장 구속이 되냐 마냐, 그래서 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되냐 마냐가 결정되고 있는 또 많은 당사자들이 있을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실무상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계기관과의 빠른 협의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구속 기간을 계산할 것인지 가이드라인이 배포된다거나 명시적인 그런 입장 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준이 예. 명확해야 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 재판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선고가 이제 26일이니까 약 2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이걸 제청한 건 어떤 배경일까요? 이번이 벌써 두 번째 예. 위헌법률 심판 제청입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조문부터 함께 살펴보면요.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의 그 내용을 보자면은 당선을 목적으로 해서 연설이나 방송, 신문 이런 매체를 통해서 후보에게 유리하게 신분이나 직업, 행위와 관련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처벌을 되는 이 교장 자체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달 4일에도 이런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부분 중에 행위가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측면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이번에 추가로 위헌법률 신청을 한 부분은
이 허위의 사실 이 부분은 또 모호하다. 법원의 판단, 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볼 측면이 있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위헌법률심판 재청 신청을 했습니다. 예. 재청 신청이 있다고 해서 바로 재판이 멈춘다거나 아니면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이렇게 변호인단이 위헌법률심판 재청 신청을 하면 재판부에서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재청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선고가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예. 이전에 2월 4일에 위헌법률심판 재청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청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현재로서 보여지건데 예. 아마도 어떤 별도의 재청 없이 선고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들이 좀 우세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미 행위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 재청 신청이 있었는데 연달아서 이번엔 허위의 사실 부분에 대해서 같은 조문에 대해서 연달아 위헌법률심판 재청을 하고 있는 것이 일종의 재판 지연에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예. 이런 비판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피고인으로서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누구나 동일하게 위헌법률심판 재청 신청은 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법원의 판단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시점에서 예. 재판 지연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렇게 또 반발하는 의견도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소식,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 소식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